이번 시간에 우리 2025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죠.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는데 이 각각의 문제들을 우리 이제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우리 봉사 내역 입력이다라고 해서 지금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을 다음 이제 화면과 지상에 따라서 완성시켜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요 폼부터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서 보니까 지금처럼 폼이 이렇게 이제 생겼습니다. 네,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폼의 기본보기 그 속성을 그림같이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이 폼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 그때는 지금 이 폼 하나에 여기 이제 첫 번째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에서 이렇게 데이터들이 여러 개가 하나의 폼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른쪽에서 이 스크롤 박대 있죠. 요걸 이제 움직이게 되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에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들이 계속해서 표현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문제 그림을 보고 그림같이 이제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더니 지금 요 하나의 폼에 한 사람의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폼에 하나의 데이터가 나타나게 기본보기 속성을 설정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죠? 그때 우리가 이제 폼의 기본 보기 속성을 이제 설정할 건데 이 기본 보기 속성은 폼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금자와 이 눈금자가 만나는 곳이요. 여기 이제 폼 선택기 여기서 이제 우리 더블 클릭이요. 얘를 이제 따당하고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화면 오른쪽에 속성 시트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때 이제 선택 유형은 폼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런 이제 기본 보기 속성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변경을 시킬 때는 이 폼의 속성 시트의 우리 형식이라는 요 탭이요. 형식이라는 요 탭으로 이동하게 되면 지금처럼 요 위에 이렇게 기본 보기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이 폼을 이제 실행을 시켰을 때는 이제 하나의 폼에 여러 개의 데이터가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나타났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단일폼으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요것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일폼으로 변경을 시켜주면 하나의 폼에 데이터가 이제 하나씩만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하나의 폼에 한 사람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현재 폼에서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레코드를 이제 삭제가 가능하도록 관련된 그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가도 이제 할 수 있게 그리고 삭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폼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지금 이 문제도 현재 폼에서 추가도 할 수 있게 삭제도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라 우리 속성 시트는 계속해서 선택 유형이 폼으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를 이제 추가도 시킬 수 있게 삭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는 거라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주면 지금 이곳에 우리 추가 가능, 삭제 가능, 편집 가능, 필터 사용하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나타나요. 지금 여기 봤을 때 추가 가능해요? 아니요. 삭제 가능해요? 아니요.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전부 다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전부 다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해서 추가도 할 수 있게 그리고 삭제도 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변경만 시켜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에 보니까 폼 바닥글 영역에 그랬어요. 폼 바닥글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에 보게 되면 txt 총시수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여기 앞에 txt가 붙은 거 보니까 우리 텍스트 상자를 보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이곳에는 앞에 이제 제목이 써져 있고 언바운드 된 게 두 개가 있어요. 어떤 컨트롤인지 모르겠죠? 일단 컨트롤 명부터 확인하자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요 컨트롤을 선택을 해 보니까 얘는 레이블 18번이다. 그렇게 떴고요. 그 뒤에 거 요거 이제 선택하니까 txt 봉사 시수 합계라고 그렇게 이제 컨트롤 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거 얘를 이제 선택해 보니까 요 컨트롤이 우리 txt 총시수 얘가 이제 맞죠? 이 컨트롤에는 시수라는 거에 총합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당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이 탭에 보게 되면 컨트롤 원본 속성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곳에다가 이제 시수라는 거에 총합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돼요. 지금 여기 이제 본문을 봤을 때 시수라는 게 따로 있죠. 얘네들의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돼요. 그때 우리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시수의 합계가 만약에 15라면 지금처럼 총시수 땡땡 우리 15하고 이런 형태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수라는 그 필드의 합을 이제 구해주면 되니까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는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썸이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이제 시수를 묶어주면 되겠죠. 해서 대괄호 열어서 시수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 썸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요걸 이제 띄어쓰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시수라는 거는 우리 이제 필드죠. 필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 써준 거고 이거에 이 필드에 이제 썸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요. 그러면 우리 표시 예로 봤을 때 15 얘가 이제 계산이 될 거라고요. 그러면 표시 예를 봤을 때 이 합계 앞에다가 지금처럼 요만큼이 덧붙어서 이제 나오게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됩니다. 그때 요 사이에 이제 띄어쓰기가 있고요. 그리고 15라는 그 값 앞에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가 있어요. 요런 이제 띄어쓰기까지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얘는 이제 문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총이라고 쓰고 한 칸 띄고 시수 그리고 콜론 찍어주고 한 칸 띄고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해서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이제 표시한 거 요거 먼저 출력하고 이어서 이 합계를 출력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중간에 우리가 이제 M% 연산자 요걸로 이제 묶어주면 돼요. 해서 총시수 요 앞에 쌍따옴표하고 쌍따옴표 안에다가 여기다가 띄어쓰기 해줬고요. 여기도 이제 띄어쓰기를 한 칸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작성한 이 식을 우리가 여기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똑같이 이제 입력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값이 이제 정상적으로 나오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맨 밑에 보니까 총시수 땡땡 우리 102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아까 폼 완성된 그 그림이 있었죠? 그거 이제 보자고요. 자, 우리 폼 그림을 보니까 총시수 땡땡 우리 102하고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문제 그림과 비교해서 나의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나왔나 그거까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폼에서 이제 문제에서 시킨 거 싹 다 이제 문제를 풀고 확인을 다 해줬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동그라미 2번에서는 새로운 레코드를 추가도 할 수 있게 삭제도 할 수 있게 요거 이제 설정해 줬죠. 그거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이제 추가도 시키고 삭제도 하고 그거를 이제 해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이제 들어가서 우리 요 폼 이제 다시 선택해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선택 유형은 지금 폼이에요. 폼에 이제 데이터라는 그 탭에 추가 가능, 삭제 가능에 예로 이제 설정된 게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확인하고 다 끝났으니까 요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릴게요. 그리고 요 폼도 이제 문제 다 풀었죠? 다 풀었으니까 요 폼도 이제 X 버튼 눌러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폼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에 그랬어요. 그 폼이 방금 작성했던 그 폼이죠. 이 폼 이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여기 이제 폼 바닥글 그 영역에서라고 했어요. 우리 폼 바닥글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 이제 txt 봉사시수 합계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이 지금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이 컨트롤에는 우리 학과가 회계 학과인 그 학생들의 봉사시수의 합계가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여기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쿼리가 있대요. 그 쿼리랑 dsum 요 함수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문제 2번에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 1번 문제 그 그림을 이제 참조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보니까 회계학과 학생들의 총 봉사 시수 땡땡 20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20하고 요 값을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그래서 디자인 보기 들어와서 요 컨트롤이요. 요 컨트롤에서 우리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숙성 시트가 뜨고 그때 선택 유형은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죠. 그때 컨트롤 명을 확인해 보니까 요 컨트롤이 맞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dsum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식을 쭉 써주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도메인 함수 그거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XX에 사용되는 이런 이제 D가 붙는 그런 함수들이요. 이런 함수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도메인 계산 함수다.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이 함수들은 전부 다 이제 함수 이름만 다르지 이런 형식들 사용하는 형식들은 싹 다 이제 다 똑같다고요. 다 똑같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맨 앞에다가 이제 인수를 써주면 되는데 이런 인수를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필드의 이름이 됐든 아니면 폼의 컨트롤이 됐든 아니면 상수값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이제 함수가 됐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인수 자리에다가 이제 써줄 수 있는 거고 도메인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는 테이블이 됐든 쿼리가 됐든 그런 이름들을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조건은 문제 제시된 그 조건을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 함수 이름 중에 avg가 들어가고 우리 sum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 이제 count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min이 들어가고 여기 이제 max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lookup이라는 그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avg 그럼 얘는 이제 평균 값을 구해주는 거고 sum 그러면 이제 합을 이제 구해주죠. count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개수를 구해줄 거고요. min 그러면 얘는 이제 최소값을 계산해 줄 거고 max 그러면 이제 최대값을 계산해 줄 거예요. 그리고 lookup 그러면 그 조건에 만족하는 그 인수를 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정한 이 조건을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이렇게 평균이다, 합계다, 개수다, 최소값, 최대값, 인수 그런 것들을 이제 표시해 주는 그런 함수가 우리 도메인 계산 함수요. 이 도메인 계산 함수에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은 우리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이제 함수 같은 것들을 쓰거나 컨트롤 원본에다가 이제 우리가 식을 적을 때 필드명은 전부 다 이제 대가로로 이제 묶어서 쓰죠.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수학 점수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러면 수학 점수라는 그 필드명이 있을 때 이 필드명을 이렇게 이제 대가로로 묶어서 써준다고요. 근데 이런 이제 도메인 계산 함수에서는 우리가 이제 필드명을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그때 예를 들어서 수학 점수라는 그 필드에 합을 이제 구할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 이제 성적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그때 조건은 어떻게 된다? 학과가 국문학과랑 똑같은 그 데이터들만 대상으로 해서 우리 이제 수학 점수에 이제 합을 구해달라. 그렇게 해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는 거예요. 이런 이제 도메인 함수, 어떤 도메인 함수가 됐든, 이런 이제 필드명이 됐든, 아니면 우리 도메인이 됐든, 아니면 조건이 됐든,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할 때는 좌우에 뭘 찍는다? 우리 이제 대가로가 아니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국문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문자를 내가 직접 쓰죠.
원래 이런 이제 텍스트, 문자를 이제 우리가 쓸 때는 원래는 쌍따옴표로 묶어야 되지만 여기 앞뒤로 이제 쌍따옴표가 이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우리가 이제 호따옴표, 작은 따옴표 요걸로 이제 묶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작성할 때 어떤 거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렇게도 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특정 컨트롤과 이제 비교를 할 때도 있다고요. 만약에 특정 컨트롤을 이제 비교를 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냥 그 뒤에다가 컨트롤 명만 똑같이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얘는 컨트롤 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은 따옴표가 됐든 큰 따옴표가 됐든 그런 걸 쓰지 않죠. 여기서는 이 국문 학과라는 게 문자 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우리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도메인 함수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쌍따옴표를 묶어서 작성한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그럼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합계를 구하고자 하는 게 이 시수라는 거에 합을 이제 구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식을 쓸 때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dsum이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우리는 뭐의 합을 구할 거다? 우리 시수라는 거의 합을 구해달라. 그때 문제에서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쿼리를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그 뒤에다가 도메인을 이제 쓸 때 테이블 명이 됐든 쿼리 명이 됐든 그걸 써주면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뒤에다가 우리 이제 조건만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그 조건이 우리 학과가 회계 학과인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할 거예요. 여기 이제 회계 학과다. 얘는 우리 이제 문자죠. 문자. 해서 요 조건도 쓸 때 우리가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학과라는 게 있다. 이 학과가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회계학과랑 똑같은 거 찾아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 회계학과가 이제 문자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서 작은 따옴표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서 이제 dsum 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방금 썼던 그 식을 우리 컨트롤 원본에다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오는지 그거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맨 밑에 요 컨트롤을 보니까 20하고 문제 그림과 똑같이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 2번 문제도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요 폼은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자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에 그랬어요. 그 폼이 우리 작업하던 이 폼을 보고 얘기하죠. 이 폼 일단 더블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는데 이 폼에 보게 되면 우리 학생 정보 확인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지금 여기 보면 그 컨트롤 명이 CMD 보기다 그렇게 써져 있죠. 여기서 CMD라는 거는 우리 커맨드 버튼을 보고 얘기해요. 그래서 학생 정보 확인이다 라고 해서 지금 이곳에 단추가 있죠. 이 단추를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재학생 관리라는 그 폼이 있대요. 지금 우리 폼에 보니까 재학생 관리라는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열어주는 재학생 보기라는 우리의 매크로를 생성을 하래요. 생성을 해서 이 단추에다가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매크로 조건을 보니까 학번 필드의 그 값이 우리 txt 학번에 해당하는 그 재학생의 정보만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학번 필드의 그 값이 txt 학번 얘랑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과 똑같은 그 데이터만 표시하라고 우리가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우리가 컨트롤 명부터 확인 좀 하자고요. 자,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지금 좀 이렇게 떴고 그때 이 단추를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니까 CMD 보기 요 단추가 이제 맞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비교해야 되는 게 학번이라는 그 필드의 그 값과 우리 txt 학번 이 컨트롤의 그 값을 이제 비교를 해야 돼요. 그때 txt 학번이라는 게 지금 이곳에 써져 있으니까 요 컨트롤인 것 같아요. 얘를 이제 선택해 보니까 txt 학번이 맞죠? 그러면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과
우리 재학생 관리라는 그 폼에 학번이라는 그 필드의 값을 서로 비교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재학생 관리 요 폼 좀 열어볼게요. 이 폼을 열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떴는데 지금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과 학번이라는 그 필드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똑같은 데이터가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요 폼을 이제 닫아버리고 우리 이제 매크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매크로를 만들 거니까 우리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고 오른쪽에 보면 매크로 및 코드라고 있고 이곳에 이제 매크로가 있죠. 요 매크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매크로를 이제 만들 수 있게 짜잔하고 떴습니다. 우리는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재학생 관리라는 그 폼을 폼 보기 형식으로 열어줘야 돼요. 그럼 이제 폼을 열 거니까 우리 이제 함수 중에서 오픈폼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오픈폼 요걸 이제 선택을 했더니 어떤 폼을 열 거야? 폼 이름 뭐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문제에서 재학생 관리라는 그 폼을 열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재학생 관리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보기 형식을 물어보죠. 요 폼을 우리는 폼 보기 형식으로 이제 열어줘야 돼요. 해서 이곳을 땅 하고 이제 찍어보면 폼이다, 디자인이다, 인쇄 미리 보기다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폼 보기 형식으로 열 거니까 폼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 어떤 필터를 적용시켜라 그런 지상이 없어요. 그러면 필터 이름 안 써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모드는 어떻게 해라, 창 모드는 어떻게 해라 그런 것들이 없죠. 없으니까 우리가 지정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 첫 번째 지상에서 매크로 조건이 주어졌으니까 그 조건만 우리 이제 where 조건문에다가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이 where 조건문을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우리가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오른쪽 끝에 여기 이제 작성기가 있어요. 이 작성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식을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면 작성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볼게요. 찍었더니 지금처럼 식 작성기다 하고 이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하고자 하는 게 학번 필드요. 학번 필드의 그 값과 txt 학번 이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이 똑같은 값을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학번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뒤에다가 는 표시해주고요. 그리고 요 컨트롤 명을 이제 뒤에다가 갖다 놓기만 하면 됩니다. 이 컨트롤은 지금 우리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에 들어있는 그 컨트롤이죠. 그래서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식 요소하고 이제 있는데 우리는 25년 상시 3회 문제를 풀고 있어요. 요 앞에 더하기 표시 있으니까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우리는 요 폼을 이제 찾아가 주면 돼요. 해서 여기 보면 이제 폼즈 하고 있죠. 여기서 더하기 버튼 요거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는 아까 폼을 열어놓고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로드된 폼으로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모든 폼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 세 개 폼이 다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폼을 열어놨으니까 여기서 이제 로드된 폼 여기 이제 더하기 버튼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열어놓은 폼이 요 폼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폼 이름만 이렇게 나온 거고 우리가 모든 폼 얘를 이제 찍게 되면 우리 폼 가지고 있는 거 요 세 가지가 다 나타난다고요. 어차피 얘가 됐든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해서 내가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고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폼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로드된 폼, 요 이름, 요 폼의 이름을 땅 하고 찍으면 이 폼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컨트롤 명들이 이곳에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우리는 txt 학번 요거 이제 찾아줄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txt 학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요 컨트롤 명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우리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폼에 txt 학번이다 하고 요 폼 이름과 컨트롤 명이 같이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식 작성기로 썼던 그 조건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 들어간다고요.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그 식이 요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학번이라는 필드명을 써줬죠. 이 필드는 지금 우리 오픈 폼에서 재학생 관리 요 폼이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예요.
해서 재학생 관리라는 그 폼에 학번이라는 필드 그거랑 똑같은 거 찾아라. 뭐랑 똑같은 거? 우리 봉사 내역 입력이라는 그 폼에 txt 학번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값과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이 작성이 된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식 작성기 얘를 이제 이용했지만 여기다가 아까 직접 써도 된다 그랬죠? 여기서 이런 식을 이제 직접 쓸 때는 폼 이름 앞에는 폼즈라고 써주고 그리고 폼즈라는 거랑 우리 이제 폼 이름 그 사이에 우리 느낌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컨트롤 명과 이제 폼 이름 그 사이에도 이렇게 이제 느낌표로 구분해 가면서 우리가 써주면 돼요. 이런 형식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식 작성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입력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문제 시킨 거 지휘상에 있는 거는 싹 다 처리해 줬어요. 그러면 매크로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요 매크로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매크로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문제에서 재학생 복이라는 그 매크로를 생성하라 그랬어요. 해서 매크로 이름에다가 재학생 보기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화면 왼쪽에 보니까 매크로 재학생 보기라는 그 매크로가 이렇게 생성된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매크로를 언제 실행이 되게? 우리가 학생 정보 확인이라는 그 단추를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이 매크로가 이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만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컨트롤 요 단추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 속성 시트에서 이제 이벤트요. 이벤트라는 요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고 이곳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온 클릭이라고 있죠. 여기서 우리 이제 목록 단추요. 목록 단추 얘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놓은 그 매크로 이름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요 매크로 이름만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cmd 보기라는 그 단추요. 그 단추를 온 클릭을 했을 때 재학생 보기라는 요 매크로를 실행시켜 달라.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속성 시트 요거는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릴게요. 그리고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서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폼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여기 이제 학번을 보니까 맨 끝자리 보니까 1264번이죠. 1264번이요. 그러면 학생 정보 확인하고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볼게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학번을 봤을 때 1264 그 번호로 이제 끝나는 그 학번이요. 학번이 똑같은 그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다고요. 그러면 다른 데이터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 폼 요건 이제 닫아버리고 여기서 아래쪽에 보면 이제 레코드를 이제 이동시킬 수가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다른 레코드로 이제 이동을 할게요. 이동해서 9452번이요. 9452 이 사람의 이름은 김민교라는 그 사람이에요. 요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볼게요. 요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찍었더니 김민교 9452번 그 학번의 그 학생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3번 문제 전부 다 이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까지 다 끝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폼 이제 닫아버리고요. 요 폼도 문제 다 풀었으니까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입력 및 수정 기능 구현에 있는 요 문제들을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이제 모의고사 잘 정리하면서 문제를 잘 풀어 오셨다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는 여러분들 혼자서도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도 여러분들의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 때는 해설이나 정답 같은 걸 전혀 보지 않고 문제만 딱 보고 문제를 능숙하게 풀 수 있을 때까지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